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 누렁이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지금 우리 서학개미들 그리고 미국 주식의 진심인 분들이 잠을 못 이루는 밤이죠. 나스닥은 짓눌리고 있고 내가 믿었던 테크주들이 속절없이 빠지는 걸 보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이대로 대공황이 오는 건가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 경제 누렁이는 왜 지금 시장이 이 모양인지, 그리고 이 공포 뒤에 숨겨진 거대한 기회는 무엇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릴 겁니다. 단순히 금리 때문이다, 관세 때문이다 하는 뻔한 이야기 안 할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놈과 죽을 놈이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을 가장 강력하게 때리고 있는 사건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바로 2026년 2월 3일에 있었던 일이죠. 월가에서는 이날을 사스포칼립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아포칼립스의 합성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루 만에 미국 소프트웨어 주식 바스켓에서만 2,8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이 증발했을까요? 범인은 엔스로픽이 발표한 새로운 AI 에이전트, 클로드 코워크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를 업무를 도와주는 보조 도구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클로드 코워크는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완결하는 자율 에이전트 시대를 열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주계 치명적이냐? 기존의 세일즈포스나 어도비 같은 사스 기업들은 직원 한 명당 아이디 하나씩 돈을 받는 머릿수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었거든요. 그런데 AI 에이전트 하나가 직원 10명 몫을 해버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 10명을 뽑을 이유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0개를 살 이유도 없어진 겁니다. 사용량은 늘어나는데 매출은 줄어드는 역설이 터진 거죠. 이 충격에 2월 3일 하루에만 톰슨 로이터는 장중에 15% 넘게 빠졌고 가트너는 무려 30%나 폭락했습니다. 페이팔 역시 결제 이용 건수 증가율이 1년 전 6%에서 최근 1%까지 쪼그라들면서 20% 가까이 주저앉았죠.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미국 테크주를 지탱해온 성공 방정식이 통째로 깨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에 연준의 수장이 바뀐다는 쇼크가 더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죠. 케빈 워시가 누구입니까? 과거 양적 완화를 아주 매섭게 비판했던 매파 중의 매파입니다. 지금까지의 연준은 시장이 힘들면 금리 내려주고 돈 풀어주는 든든한 부모님 같았지만 워시 체제에서는 그런 패드풋을 기대하기 힘들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시 지명 직후에 금 가격이 하루 만에 9% 폭락하고 은은 30%나 빠졌습니다. 2013년 테이퍼 텐트럼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시장은 이미 유동성 축소라는 매운맛을 대비하고 있다는 증거죠. 세 번째로 우리를 괴롭히는 건 2026년 1월부터 본격화된 관세 전쟁입니다.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7%까지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아세요? 1932년 대공황 시절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25% 관세 즉각 인상을 선언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죠. 관세는 결국 비용입니다. 기업의 마진이 깎이거나 물가가 올라서 금리 인하를 가로막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입니다. 거기에 중동 지형학적 리스크까지 다시 터졌죠. 2월 초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과 이란의 직접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더 못 내립니다. 성장은 둔화하는데 물가는 뛰는 최악의 조합이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절망적이죠?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시적으로는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데이터는 월가 대형 기관들만 돌려보는 핵심 로직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근거는 역사적인 수준의 생산성 폭발입니다. 2025년 3분기 미국 노동 생산성 지표가 4.9%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분기의 4.1%보다 더 가팔라졌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노동 비용은 오히려 전 분기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즉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면서도 AI 에이전트를 통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90%의 일반 기업들은 전례 없는 마진 확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2026년 하반기 실적 시즌이 되면 우리는 AI가 비용이 아니라 현금 제조기였다는 사실을 장부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설계된 주택 및 실물 경기 부양입니다. 지금 모기지 금리가 5.99%를 찍었습니다. 2025년 초 7%대였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죠.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말로만 경기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2026년 1월 프레디맥과 페니메이 같은 공기업을 통해 2천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 매입을 명령했습니다. 시장에 생생한 현금 280조 원을 강제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건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실물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택이 움직이면 가전, 가구, 건설 모든 후방 산업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역설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구조적 하향화입니다. 중동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100를 가니 많이 하지만 냉정하게 공급 데이터를 봅시다. 오펙 플러스는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과잉을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 1,500만 배럴 이상의 셰일 오일을 쏟아내고 있고 러시아 석유는 해상에서 판로를 찾지 못해 헐값에 넘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내란으로 인해 이란 정부는 석유 수출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돈이 급하니까요. 결국 2026년 중반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고 이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명분을 제공할 겁니다. 네 번째는 기업 부채 사이클의 견고함입니다. 여러분, 부채 위기가 정말 무서운 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구간입니다. 감당 못할 이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 터지는 법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금리의 정점을 지나 비록 속도는 느려도 금리가 내려가는 하향 안정화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뉴욕 연준에서 매주 발표하는 기업 채권 시장 스트레스 지수인 CMDI를 보세요. 현재 투자 등급 기업들의 부도 위험과 유동성 압박 수준은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낮은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소형주들이 포함된 하이힐드 채권 가상금리는 어떻나요? 2024년의 고점 대비 오히려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기업들이 이 정도 금리는 충분히 버텨낼 체력이 있다고 이미 판결을 내린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OBBA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투자한 비용을 즉각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전액 즉시 상각 조항과 법인세 환급이 1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AI ROI의 본격적인 실적 전이입니다. 이제 시장은 AI 테마주가 아니라 AI 수익주를 원합니다. 2월 3일 소프트웨어가 박살 나는 와중에도 팔란티어가 6% 넘게 폭등한 이유를 보세요. 4분기 미국 민간 매출이 137% 폭증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인 14억 1천만 달러를 찍었죠. 팔란티어는 구독료를 받는 게 아니라 AI를 도입해서 아낀 비용의 일부를 수익으로 챙깁니다. 이런 성과 기반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2026년 나스닥의 새로운 대장주로 등극할 겁니다. 기존의 낡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서 빠져나온 돈이 증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진짜 돈 버는 놈들에게로 쏠리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는 2월의 고통은 상반기 내내 이어질 수 있는 진통입니다. 케빈 워시의 지명으로 인한 유동성 발작, 관세 전쟁의 초반 기싸움, 중동의 지정학적 소음들이 변동성을 계속 키우겠죠. 하지만 이건 2026년 하반기 대반등을 위한 건강한 조정이자 옥석 가리기입니다. 월가의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가 여전히 S&P 500 목표가를 8,000포인트로 잡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는 길은 비포장도로로 바뀌었지만 목적지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사야 할까요? 무지성 매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AI의 승자인지 먹잇감인지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 하던 대로 AI의 승재만 집중하면 됩니다. 단순히 인간의 노동력을 아이디 하나로 팔던 기업들은 피하세요. 대신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고부가가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방산과 에너지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특히 1분기와 2분기에 집중될 정부의 재정 집행과 세금 환급 물량을 생각하면 지금의 하락은 거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 만드는 공포의 구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지금 들리는 소음보다 더 멀리 있는 흐름을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때 데이터와 팩트를 가지고 조용히 칼을 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방대한 데이터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만의 전략을 세워보세요. 시장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성은 오르고 있고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며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2026년 이 위기를 넘어서 꼭 부자 됩시다. 경제 누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